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이번 주말에는 새엄마랑 동해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수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단둘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새엄마는 바다에 가보는 게 오랜만이라면서 아이처럼 들떠 있어요. 여행 가서 입을 옷이라면서 저에게 옷을 골라달라고 하고요. 약간 민망하지만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달라고 난리네요. 남사스럽기는 하지만 예뻐 보이는 걸 몇 개 골랐더니 새엄마는 제 팔뚝을 꼬집으면서 이런 취향이었냐고 놀리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하고 새엄마는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는데요.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었죠. 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저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에요.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제 가정 환경은 조금은 불행한 편이었어요. 부모님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고,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맡겨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랑 사는 친구들을 정말로 많이 부러워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저에게 잘해주시기는 했지만 부모님에게 받는 사랑이 늘 목말랐던 것 같아요. 아빠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찾아오고는 했는데요. 어렸을 때 만나는 아빠는 키가 어찌나 커 보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빠가 무섭고 낯설게 느껴졌고, 아빠가 오는 날은 할머니 옆에 착 붙어 있고는 했죠. 건설 일을 하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아빠는 거칠고 투박한 모습이었어요. 가끔 장난감 같은 걸 사오기도 하고 저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가기도 했지만 저는 아빠를 기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아빠가 오는 날이 저에게는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초등학생이 되는 저를 보고 싶었는지 엄마라는 사람이 찾아왔던 거죠. 어느 주말인가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왔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거실에 앉아서 그 아줌마하고 어찌 살고 있는지 등의 이야기를 한참 동안 나누셨어요. 그리고는 저보고 그 아줌마가 제 엄마라고 인사를 시켜주셨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 엄마라는 게 와닿지를 않았어요. 엄마 사진도 한 장 갖고 있지 않았던 저에게 엄마는 늘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궁금했던 엄마를 막상 만나고 나니 너무 낯설고 어색한 느낌뿐이었죠. 엄마는 제 손도 잡아주고 얼굴도 만지고 머리도 쓰다듬어 주었는데요. 그 손길이 너무 낯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쭈뼛대면서 엄마 얼굴을 몰래 훔쳐보듯이 쳐다봤는데 그때의 그 어색했던 느낌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아요. 항상 내 엄마는 어떤 사람일지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막상 직접 만나보니 어색함만이 가득했죠. 엄마는 그날 그렇게 할머니 집에서 저녁을 한 끼 같이 하고는 돌아가게 되었고요. 그날 밤 저는 왜인지 혼자 이불을 뒤집어 쓰고는 울다 지쳐 잠든 기억이 있어요. 서러움의 눈물이었는지 원망의 눈물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로 1년에 한 번 정도 엄마랑 만나게 되었고요. 제가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처음으로 엄마랑 밖에서 단둘이 만나게 되었죠. 엄마는 그때 재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아이도 둘이나 낳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털어놓았고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죠. 그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에 엄마를 한동안은 많이 미워했었어요.
배신감이 컸다고나 할까요? 물론 성인이 된 지금은 가끔씩 엄마랑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내고 있어요. 한동안은 엄마를 많이 미워했었지만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엄마도 본인 인생이 있을 테니까요. 엄마, 아빠 이야기를 하자면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낸 건 맞는데요.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버틸만 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두 분 모두 저에게 엄청 잘해주셨거든요. 특히 할머니는 부모 없이 크는 제가 딱하다면서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죠. 제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도 많이 만들어 주셨고요. 할머니 당신이 못하시는 음식이 있을 때면 사주신다면서 제 손을 잡고 가게로 나서기도 했어요.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돈가스인데요. 할머니 손을 잡고는 동네 분식집에 돈가스를 사러 갈 때면 너무 신이 나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던 기억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말수가 적으신 편이기는 했지만 가끔씩 저를 자전거에 태워서 마을 여기저기를 다니셨죠. 자전거 뒤에 앉아서 할아버지를 꼭 끌어안고 달리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었어요. 그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했던 시간들은 오래 허락되지는 않았죠.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다음 해에 할머니까지 돌아가시면서 저는 갑자기 고아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할머니는 제가 어른이 돼서 결혼하는 것까지는 보고 눈을 감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시름시름 앓으시다가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플 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신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할머니까지 안 계시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사실 저는 할머니랑 살던 집에서 혼자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요. 장례식장에서 아빠는 이제 자기랑 같이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빠랑 함께 산다는 상상은 단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빠와의 기억이라고는 가끔씩 얼굴을 본 게 전부였으니 같이 산다는 게 내키지를 않더라고요. 마음이야 혼자 살고 싶었지만 아직 학생인 제가 무슨 수로 혼자 살아갈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는 할머니 장례식을 마치고 아빠를 따라가게 되었던 거죠. 학교도 전학을 가게 되었고요. 대부분의 정든 물건들은 버릴 수밖에 없었고 꼭 필요한 물건들만 챙겨서는 며칠 후 저를 데리러 온 아빠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새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죠. 아빠에게 같이 사는 여자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어요. 앞으로 살게 될 집이라고 아빠를 따라 도착한 곳은 지방 도시의 한 빌라였는데요. 집 안에 들어가니 거실에 어떤 아줌마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처음에는 집에 잘못 들어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니, 같이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적어도 먼저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 게 맞잖아요. 차마 말은 못하고 아빠를 쳐다봤는데 아빠는 민망했는지 제 눈빛은 피하면서 제가 지낼 방을 알려주었죠. 새엄마는 저보고 어서 오라면서 제 짐을 같이 옮겨주기도 하고 나름 살갑게 말을 걸어주기도 했죠. 새엄마의 그 친절함도 처음에는 불편해서 싫었어요. 그날 셋이서 저녁을 먹게 되었는데 아빠는 그 아줌마를 앞으로는 엄마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라고 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여서 알아들었다는 내색을 억지로 하고는 꾸역꾸역 밥을 먹었죠. 그 후로 한동안은 대학에 가면 이 집을 나간다는 생각을 끝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점은 아빠는 일을 나가면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았다는 점이었어요.
아빠가 집에 없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좋았죠. 그러면서 새엄마랑 집에 단둘이 있게 되는 날들이 많았는데요. 아빠의 강요에 억지로 몇 번 엄마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새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면 저는 한동안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거나 집에 있으면 제 방에서 나가지 않았죠. 저는 그렇게 새엄마에게 거리를 두고 피하려고만 했는데요. 새엄마는 그런 저에게 그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꾸준히 살갑게 저를 대해줄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의 문이 쉽게 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불편한 집안 환경 때문에 저는 공부에 더 시간을 쏟을 수 있었어요. 사실 저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을 못 갈 정도로 공부를 못하는 편이었는데요. 대학생이 되어서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에 억지스레 시작한 공부가 슬슬 물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대학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게 저는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어요. 수능을 보고 지원한 대학 중에 무려 2곳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는데요. 한 곳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이었고, 한 대학은 집에서 통학할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죠. 그런데 저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은 장학금을 받고 갈 수 있었거든요. 비싼 대학 등록금을 집에 손 벌리고 싶지가 않았고, 그래서 가까운 곳의 대학에 등록을 하게 되었죠. 제가 대학생이 되었다고 아빠도 좋아했고 새엄마도 무척이나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집을 나가서 혼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봤는데요. 아빠는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았어요. 학비 말고도 들어갈 돈이 많을 텐데 혼자 살면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다니라고 저를 설득해 왔고요. 새엄마도 이 문제만큼은 본인 생각을 저에게 전하면서 집에서 통학했으면 한다고 말을 했죠. 대학생이 되면 집을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생각만으로 하기 싫었던 공부를 꼭 참고해왔던 건데요. 새엄마까지 간곡하게 계속 같이 살았으면 한다고 이야기를 해오는 통에 제 의지가 조금은 누그러드는 기분이었어요.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 저는 집에서 대학을 다니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집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서 용돈벌이를 하기도 했고요. 그 무렵 새엄마하고 사는 게 조금은 익숙해진 상태였어요. 생각해보면 새엄마도 갑자기 나타난 제가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불편한 내색은커녕 저에게 엄청 잘해주는 편이었죠. 새엄마에게도 저란 존재가 마냥 반갑지는 않았을 텐데 편하게 대해주고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제 반감도 누그러들고 있었어요. 집에 새엄마랑 둘이 있을 때면 가벼운 대화도 나누게 되었고요. 때로는 농담을 주고받으면서 웃을 때도 있었죠. 새엄마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저 이런 관계로 만나게 된 상황 때문에 그동안 새엄마에게 거리를 두었던 거죠. 아무튼 새엄마하고도 조금은 편해지면서 제 생활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대학 생활은 즐거웠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것도 좋았어요. 술도 처음으로 마셔보게 되었고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동갑내기 친구와는 생전 처음으로 연애를 해보기도 했죠. 그 친구와 첫 키스를 해보기도 했고요. 혈기왕성했던 우리는 밤을 함께 보내게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외박이라는 것도 해보게 되었네요. 물론 그 친구와는 몇 달 못 사귀고 헤어지게 되었지만 제 처음을 함께한 친구라서 기억이 종종 나네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저는 군에 입대하게 되었어요.
같은 과 동기 친구들보다 입대가 빠른 편이기는 했는데요. 어차피 다녀와야 할 군대라면 빨리 다녀오고 싶은 마음에 입대를 서두르게 되었죠. 1년 반이라는 시간은 의외로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아빠하고 새엄마가 몇 차례 면회를 와주기도 했는데 참 고마운 느낌이었어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기분을 군대에 가서야 새삼스레 느끼게 되었던 거죠. 특별할 것은 없는 군 생활이었지만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도 만나게 되었고요. 저는 제가 아주 불우한 가정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의외로 엄마나 아빠가 안 계신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콩가루같이 가정 환경이 엉망인 녀석들도 있었고요. 부모님이 멀쩡히 살아계시고 저에게 잘해주려는 새엄마가 있는 저는 행복한 투정을 부리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죠.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서 그런지 제대할 무렵에는 저도 조금은 성숙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두었는데 큰 돈은 아니었지만 통장을 보면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했고요. 제대하고 돌아온 집은 달라진 점은 없었어요. 아빠도 새엄마도 그대로였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되었죠. 복학을 하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보내는 대학 생활은 평범했지만 만족스러웠어요. 그렇게 좋은 시간이 쭉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해 여름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던 중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겨우 몇 년 같이 살면서 이제 조금 가까워지고 편해지는 느낌이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족도 별로 없어서 아빠 장례는 조촐하게 치르게 되었어요. 수년 사이에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빠까지 잃고 나니 모든 것에 초연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저보다는 새엄마가 많이 슬퍼하고 힘들어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오랜 시간을 같이 살았으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새엄마를 챙기면서 아빠 마지막 가시는 길을 잘 보내드렸죠. 그 후로 집안 분위기는 살짝 달라졌어요. 새엄마는 괜찮은 척 하려고 했지만 종종 방 안에서 혼자 흐느끼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술에 취해서 잠들기도 했죠. 저는 새엄마를 위로해주고 싶었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거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서는 되도록 새엄마랑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슬픔은 조금 수그러들었고요. 새엄마랑 저도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하잖아요. 같은 슬픔을 겪고 나서 그랬는지 새엄마와 저는 조금은 각별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죠. 장을 보러 가는 새엄마와 동행을 하기도 했고요. 쉬는 날이면 집에만 있는 새엄마가 안쓰러운 생각이 들어 같이 바람을 쏘이러 나가자고 조르기도 했죠. 새엄마도 그런 저에게 조금씩 의지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저녁을 먹고 동네를 산책하는 걸 즐겼는데요. 같이 산책하면서 동네를 걸을 때면 새엄마는 자연스럽게 제 팔짱을 끼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약간 어색하기도 했는데 새엄마의 그런 스킨십이 싫지 않았어요. 그 후로 어떨 때는 산책하면서 제가 먼저 새엄마의 손을 잡기도 했죠.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손을 잡은 채 걷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새엄마도 저하고 보내는 시간들을 좋아하는 듯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새엄마는 잠이 잘 안 온다면서 제 방으로 왔고 우리는 제 좁은 침대에 같이 눕게 되었어요. 저에게 팔베개를 해달라면서 새엄마는 안겨왔고요. 그날 자연스레 우리는 밤을 같이 보내게 되었어요.
새엄마에게는 밤을 위로해줄 사람이 필요해 보였고, 저는 기꺼이 그 밤을 채워주고 싶었죠. 그날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사랑을 나눈 뒤 녹초가 되어서는 잠이 들었어요. 아침이 밝아온 후에 어색할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오히려 밤을 함께 보내고 나서는 새엄마와 저는 더욱 가까워진 듯 했죠. 그 후로 우리는 늘 같은 방에서 밤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별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로가 그 시간들을 만족하고 있는 건 분명해요. 새엄마도 많이 밝아졌고 저도 즐겁게 지내고 있거든요. 벌써 새엄마와 그렇게 지내온 지도 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반이 되었어요. 취업을 준비하는 저를 새엄마가 많이 응원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새엄마랑 동해바다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수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단둘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네요. 새엄마는 바다에 가보는 게 오랜만이라면서 아이처럼 들떠 있어요. 여행 가서 입을 옷이라면서 저에게 옷을 골라달라고 하고요. 약간 민망하지만 속옷까지 보여주면서 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달라고 난리네요. 남사스럽기는 하지만 예뻐 보이는 걸 몇 개 골랐더니 새엄마는 제 팔뚝을 꼬집으면서 이런 취향이었냐고 놀리는데 저는 얼굴이 빨개져 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지금 아주 행복해요. 새엄마와의 이 시간들이 너무 즐겁고 좋아요. 하지만 가끔씩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도 우리가 계속 이런 모습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되기도 해요. 얼마 전 새엄마랑 이런 이야기를 나눈 일이 있었는데요. 새엄마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고 마음껏 만끽하기로 했어요. 이 행복한 시간이 오래 머물러 주기를 바랄 뿐이에요.